강경애님의 장편소설 인간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근 20년이었던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겨울이었다. 바로 선비가 7살 되던 때였다. 그날 아침부터 한방눈이 부슬부슬 떨어진다. 이날도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덕호네 집으로 왔다. 그래서 안팎들을 쓸고 소 여물까지 끓여 놓았을 때 덕호는 나왔다. 자네 오늘 방축골 좀 다녀오겠나? 민수는 머리를 굽실해 보이며 다녀옵지요. 좀 이리 오게. 덕호는 쇠죽간을 거쳐서 사랑으로 들어간다. 그도 뒤를 따랐다. 덕호는 아랫목에 놓아둔 문갑을 뒤져 장부를 꺼내놓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아니 방축골 그놈이 근 50원이나 되네 그리. 자네가 가서 꽤 받을까? 그놈은 몹시 질긴데. 민수는 머리를 숙인 채 가만히 있다. 덕호는 안타까운 듯이 가보겠나 어떻게 하겠나. 가서 받지 못할 바에는 꼴찌아비를 보내겠네. 응? 말을 해. 민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얼굴이 뻘개지며 머뭇거린다. 에이그 저 사람 왜 그렇게 사람이 영악질을 못해. 좌우간 갔다 오게. 그러고 말이야 이번에 안 물면 집행하겠다고 말을 똑똑히 좀 해. 그리고 좀 단단히 채여. 덕호는 살기가 얽힌 눈을 똑바로 뜨고 민수를 바라본다. 가는 김에 명호와 익선이도 찾아보게. 네. 그럼 오늘 꼭 가게. 덕호는 다시 한번 다지고 나서 장부를 문갑 안에 넣고 일어선다. 그리고 잔기침을 2번 하고 밖으로 나간다. 민수는 곧 그의 뒤를 따라 나왔다. 가마 부엌에서 여물 끓인 내가 구수하게 났다. 민수는 여물을 푹 떠가지고 외양간으로 가니 벌써 손은 냄새를 맡고 부시시 일어나 구유 곁으로 나온다. 그리고 더운 김이 뭉클뭉클 오르는 여물을 맛있게 먹는다. 여물을 다 퍼지르고는 민수는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한방 눈은 소리 없이 푹푹 쏟아진다. 그는 근심스러운 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이 오는데 이렇게 중얼거렸다. 집까지 온 민수는 신발을 부덕부덕하였다. 선비 어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디 가시려나요? 저기 돈 받으러. 아, 뭐 오늘 같은 날에요? 왜 오늘이 어떤가? 이렇게 한방눈 오는 날이 오히려 푸근하다네. 옆에서 말똥말똥 바라보던 선비는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며 아버지 나도 가, 응? 머리를 갸웃하고 들여다본다. 민수는 딸을 꼭 껴안으며 밥상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밥을 좀 뜨는 채 하고 곧 일어났다. 내 가면 며칠 될 것이니 그동안 선비 잘 간수하게. 불도 뜨뜻이 떼고. 눈 오는 날 가실 게 뭐야요? 다른 사람의 몸은 몸이 아니고 쇳덩인 줄 아나 배. 선비 어머니는 주인 영감을 눈앞에 그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그 사람 별소리 다 해.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선비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선비의 손을 어루만진다. 민수는 선비의 머리를 2번 쓰다듬어 본 후에 문을 열고 나섰다. 눈빛에 눈어리가 시큰시큰하였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내의 인사를 귓결에 들으며 민수는 성큼성큼 걸었다. 한참이나 수굿하고 걷던 그는 선비의 울음소리에 휘끈 돌아보니
선비가 눈 속으로 뛰어온다. 민수는 선비를 바라보고 무의식간에 몇 발걸음 옮겨 놓았을 때 선비 어머니가 선비를 붙들어 안으며 우두커니 섰다. 민수는 두어 번 손짓을 하여 들어가라는 뜻을 보이고 돌아섰다. 아까보다 눈은 점점 더 많이 쏟아진다. 함박꽃 같은 눈송이가 그의 입술 끝에 녹아지고 또 녹아졌다. 그때마다 그는 찬 냉수를 마시는 듯하여 가슴이 선뜻하곤 하였다. 길이란 길은 모두 눈에 묻혀버리고 길가의 낯익은 나무들도 눈송이에 흐리었다. 그리고 그 높은 불타산도 뿌옇게 보일 뿐이다. 민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이나 밭고랑으로 혹은 논둑을 밟다가 동네를 짐작하고야 길을 찾곤 하였다. 그리고 눈에 젖었던 신발은 얼어서 대그럭 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눈 속에 푹푹 빠지며 민수가 간신히 몇 집을 들러 방축골까지 왔을 때는 벌써 그가 집에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황혼이었다. 주인 계시오? 걸레로 한 주먹씩 틀어막은 문을 열고 나오는 주인은 민수를 보자 한층 더 얼굴이 허옇게 질린다. 이 눈 오는데 어떻게 여기를... 어서 들어가십시다.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니 너무 캄캄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다가 가만히 떠보니 숨이 답답해지며 차라리 오지 말았더면 하는 후회가 곧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저녁거리나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참, 이 눈 오는데 제가 한몫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너무 오래 빈말로만 올려서 어디... 참, 오작이나 치우셨습니까? 주인은 어느 것부터 먼저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었다. 여보게, 저녁 진지 짓게 뭐 찬이 어디 있어야지. 그의 아내는 머리를 내렸으며 부시시 일어나간다. 민수는 정신을 가다듬어 아랫목을 바라보았다. 시커먼 누더기 속에서 조잘조잘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며 누더기가 배움하고 열리더니 까만 눈알이 수없이 반들거렸다. 그리고 킥킥 웃는 소리가 난다. 몇 아이나 되는지 모르나 어쨌든 한두 아이가 아님은 즉시 알았다. 이 저녁부터는 바람까지 이는지 바람소리가 휙 몰려갔다가 몰려온다. 그리고 문풍지가 드르릉 드르릉 울리며 눈보라가 방 안으로 스르륵 몰려들었다. 민수는 방 안에 앉았느니 보다 차라리 밖에 어떤 토굴 같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나가서 이 밤을 지내고 싶은 마음이 부쩍 들었다. 그러나 이 밤에 어디가 토굴이 있는지를 모르고 무턱하고 나갈 수도 없어서 마음을 졸이며 앉았노라니까.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더구나 이 밤 사이에 몇 사람의 죽음을 볼 것만 같았다. 밥상이 들어온다. 민수는 배고프던 차에 한술 떠보리라 하고 술을 드니 밥이 아니라 죽이었다. 조죽에 시래기를 넣어서 끓인 것이다. 민수는 비록 남의 집을 살았을지언정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음식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조 견내까지 나서 그의 비위에 몹시 거슬리나 꾹 참으며 국물을 후루루 들이마셨다. 그때 아랫목에서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엄마, 나 밥! 엄마, 나 밥! 이 모양을 바라보는 주인은 눈을 부릅뜨며 저놈의 새끼들을 모두 쳐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정... 그리고 민수를 돌아보면서 어서 많이 잡수시오. 저놈들은 금시 먹고도 버릇이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 민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술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술을 놓고 물러앉았다. 왜 안 잡수십니까? 뭐 자실 것이 되어야지요. 주인은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며 상을 밀어 놓았다. 사남매는 일시에 욱 쓸어 일어나며 저마다 죽그릇을 잡아당기기에 먹지도 못하고 싸움만 벌어졌다. 주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장죽을 들고 돌아가며 붙인다. 민수는 너무 민망하였다. 그래서 주인을 붙들며 이게 무슨 일이 오니까 애들이 다 그런 게지요. 놔요. 어서 놔요. 상귀에서 흐른 죽을 그중 어린 것이 입을 대고 쭉쭉 핥아먹는다. 이 꼴을 보는 주인 마누라는 나그네 보기가 부끄러운 듯이 어린애를 붙들어다 젖을 물리고 콧물을 씻는 채 하면서 고름끈을 눈에 갖다 대곤 한다. 애써 말리는 나그네의 생각을 함인지 주인은 씩씩거리며 맷손을 놓고 물러앉는다. 아, 글쎄, 새끼는 왜 그리 태어났겠소? 이것도 아마 죄지요. 전생에서 무슨 큰 죄를 지고 나서 이 모양인지. 홧김에 때리기는 하고도 그만 억울하고 분하여서 소리쳐 울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모양이다. 못 먹이고 못 입히기도 억울한데 더구나 굶고 앉은 그들을 공연히 때렸구나 하는 후회가 일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아우성치고 울던 그들이건만 그런 일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누더기 속에서 소곤소곤하고는 킥킥 웃는다. 민수는 그날 밤 잠 한 잠 못 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남의 일이라도 남의 일 같지를 않고 자기 앞에도 이런 비운이 닥쳐오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이 문풍지를 울리는 바람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렇게 밤을 새우고는 민수는 채 받기도 전에 일어앉았다. 추운 방에서 자서 그런지 몸이 가뿐치를 않고 아무래도 감기에라도 걸린 것 같다. 몹시 추우시지요? 주인은 마주 일어앉는다. 민수는 얼결에 네, 이렇게 분명치 못한 대답을 하면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담뱃갑을 주인 앞으로 밀어 놓았다. 주인은 황송한 듯이 머리를 숙이며 담배를 붙여 문다. 민수는 담배를 한 모금 쑥 빨며 무심히 들으니 벌써 아랫목에서는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린다. 민수는 얼핏 머리를 들어 아랫목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분간치 못할 컴컴한 속으로 그침없이 조잘거리는 이 소리. 지금쯤은 우리 선비도 깨어서 지 어미와 아버지 어디 갔나? 하고 조잘조잘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뒤이어 선비의 얼굴이 저 아랫목 위로 스르르 떠오른다. 어마이, 배고파. 민수는 이 소리가 꼭 선비의 음성 같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무의식간에 담배를 휙 집어 뿌렸다. 그 다음 순간 그 음성이 선비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웬일인지 가슴이 찌르르 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민수는 안타까웠다. 그만 곧 일어나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벌컥 일어났을 때 그는 무의식간에 그의 거제 안에서 1원짜리 지화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애들 밥 한 끼 해주. 주인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자기 손에 쥐인 것이 돈이라는 것을 깨닫자 칵 쓰러지며 엉하고 울고 싶었다. 민수는 두 다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에 덕호의 성난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주인의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다.
간밤 동안에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눈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어떤 곳은 눈산을 이루어 놨다. 민수는 신발 소리를 사박사박 내며 분주히 걸었다. 흰 눈 위에는 이따금씩 날짐승들의 발자국이 꽃잎같이 뚜렷이 났다. 민수는 속이 불편하였다. 이제 덕호를 만나 뭐라고 말할 것이 난처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궁리해 보며 혹은 2원만 받았다고 속일까? 그리고 나중에 내 돈으로 슬그머니 갚더라도 그래도 속이는 것보다는 바로 말을 해야지. 주인님도 사람이지 그 말을 다 하면 설마 한들 잘못했다고 할까? 그렇지는 않겠지. 이렇게 속으로 다투나 두 가지가 다 시원치를 않았다. 누가 곁에 있으면 물어라도 보고 싶게 안타까웠다. 그러나 마침내는 속이기로 결정하고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사내 자식이 돈 1원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스스로 꾸짖어도 보았다. 이렇게 망설이며 다투면서 동네까지 온 그는 반가워야 할 이 동네건만 발길이 얼른 들여놓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동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다가 들어왔다. 덕호의 집까지 온 민수는 사랑문 앞에서 발을 툭툭 털며 주인님이 사랑에 계시지 않았으면 하고 가만히 문을 열었다. 욱 쓸어 나오는 담배 연기 속에서 덕호의 늘 피우는 담뱃내를 후끈 맡았을 때 그는 머뭇머뭇하였다. 몹시 춥지? 어서 들어와 불 쬐게. 덕호는 머리를 기웃하여 내다본다. 둘러앉은 노인들도 한마디씩 말을 던졌다. 민수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로를 피하여 앉았다. 덕호는 문갑 위에서 산판을 꺼내들며 그래, 이번에는 좀 주던가? 방축골 그놈이? 덕호는 그가 너무 미워서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머뭇머뭇하다가 아니요. 아 그래, 그놈을 가만히 두고 왔단 말인가? 사지라도 부러뜨리고 오지. 뭐 물턱이... 민수는 말끝을 마치지 못하고 푹 숙일 때 상가에 흐르는 죽을 젖발듯이 빨아먹던 어린애가 얼핏 떠오른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 안이 휙 지나친다. 민수의 늘어진 말에 덕호는 화가 번쩍 났다. 물턱 없는 놈이 남의 돈을 왜 쓴단 말인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 민수는 꿈칠 놀라 조금 물러앉았다. 덕호의 손길이 그를 후려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래, 딴 놈들은? 밥 받았습니다. 덕호는 찡그렸던 양미간을 조금씩 펴며 그래, 얼마씩이나 받았는가? 아마 3원. 민수는 자기 말에 깜짝 놀랐다. 2원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려던 것인데 누가 이렇게 시켜주는지 몰랐다. 다음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바로 말하리라 하고 결심하였다. 두 귀는 무섭게 운다. 모두 이자만 받았네 그려. 그 방축골놈 때문에 일났어. 아 그놈이 잘라먹으려고 든단 말이여. 받아온 것이나 내놓게. 민수는 지갑 속에서 돈을 내어 덕호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의 손끝은 확실히 떨렸다. 덕호는 지전을 당겨 세보더니 2원뿐일세? 의아한 듯이 바라본다. 민수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애 같은 천진한 애원이 넘쳐 흐른다. 저 남성네 어린 것들이 굶고 있기에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뜩 괴었다. 뭐? 덕호는 순간으로 눈이 뒤집히며 들었던 사한판을
휙 집어 뿌렸다. 산파는 민수의 양미간을 맞추고 절거륵 하고 떨어진다. 이 미친놈아, 그렇게 자선심 많은 놈이 남의 집은 왜 살아? 나가! 네 집구석에서 자선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 돌아앉은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다. 글쎄 지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사 먹었다든지 혹은 쓸 일이 있어서 썼다면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아이 미친놈은 터들터들 가서 보행료도 못 받아 처먹으면서 그런 혼나간 짓을 하니 분하지 않오? 예 이놈 나가라. 덕호는 벌컥 일어나며 발길로 냅다 찬다. 사람들이 아니면 실컷 두드리고 싶으나 체면을 생각해서 꾹 참고 다시 앉았다. 그 돈 1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여. 그놈이 내 돈을 통째로 삼키려는 판에 피천 한 푼이나 왜 준단 말이냐 이놈아. 덕호는 이를 북북 깔며 사뭇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그만 휙 나가버린다. 돌아앉았던 사람들도 뿔뿔이 가버리고 말았다. 한참 후에 민수는 정신을 차려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이 텁텁한 듯하여 만져보니 양미간이 좀 달라진 듯하였다. 민수는 이렇게 주인에게 매를 맞고 욕을 먹었지만 웬일인지 분하지도 노엽지도 않고 오히려 속이 푹 가라앉으며 무슨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하였다. 그는 얼른 일어나 그의 집으로 왔다. 그가 쌀이문을 열 때 선비 모녀는 뛰어나왔다. 칵 메어달리는 선비를 아는 민수는 뜻하지 않은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그리고 그 사남매의 모습이 또다시 떠오른다. 오늘은 그들이 무엇을 좀 먹어보았을까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물끄러미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선비 어머니는 미간새가 왜 그래요? 왜? 무엇이 어떤가? 그는 손으로 양미간을 비비며 드러눕는다. 선비 어머니는 이불을 내려 덮으며 어디서 몹쓸 놈을 만나 곤경을 당하였나? 혹은 노독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진지 지을까요? 글쎄, 미음이나 좀 먹어볼까? 쑥에나. 미음수라는 말에 선비 어머니는 남편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려니까 민수는 눈을 꾹 감고 돌아눕는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몹시 앓았다. 선비 어머니는 온갖 애를 다 썼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다. 어떤 날 선비 어머니는 밖에서 들어오면서 눈등이 빨개졌다. 큰집 영감님한테 산판으로 맞았단 말이 참말입니까? 누가 그러던고? 뭐 다들 본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듣기 싫어. 그런 말 청신해 가지고 다닐 것이 없느니 좀 또 맞았다면 영감님이 나를 미워서 때렸겠나? 부모 자식 사이 같은데. 아니, 글쎄 맞기는 분명합니다 그려. 듣기 싫다는데 이 사람. 그는 앓는 소리를 하며 돌아 눕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눈을 번쩍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내가 만일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쓸데없는 말을 고지 들어서는 못 써. 민수는 자기 병세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그러나 덕호에게서 맞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죽는다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떨어지자 선비 어머니는 그만 아뜩하여 다시는 두 말도 꺼내지 못하였다. 그 후 며칠 만에 민수는 결국 가고 말았다. 선비가 안타깝게 매달려 우는 것도 모르고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한 선비 어머니는 어느새 눈물이 볼을 적시었다. 그녀는 눈물을 씻고 나서 다시 한번 그의 지붕을 쳐다보았다. 주인을 잃어버린
컴컴한 저 지붕. 저 지붕에 남편의 굵다란 손길이 몇천 번이나 돌아갔을까. 쌀이문 열리는 소리에 선비 어머니는 선비가 오는가 하고 얼른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물 흔적을 없앤 후에 이영을 엮었다. 그러자 방문 소리가 났다. 선비 어머니는 선비가 아니라 딴 마을꾼이 오는가 하여 귀를 기울였다. 어대들 다 갔수? 말소리를 듣고야 선비 어머니는 누구임을 알았다. 아이, 어떻게 우리 집에를 다 오셔요? 선비 어머니는 곧 일어나면서 뒷문을 열었다. 방문을 시름없이 열고 섰는 신천댁은 푸석푸석 부은 눈에 약간 웃음을 띠며 일하시댔소? 말끝을 이어 한숨을 푹 쉬었다. 어서 들어와요. 신천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앉으며 뒷뜰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우리 어머니도 지금 말을 맺지 못한다. 선비 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한 말임을 얼핏 깨달으며 측은한 생각이 불쑥 들었다. 왜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 선비 어머니, 난 내일 그만 우리 집으로 갈까 봐. 눈물이 샘처럼 솟는다. 선비 어머니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한참이나 멍하니 앉았다가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난 정말 그 집에서 못 살겠어. 글쎄 안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자꾸 들볶으니 글쎄 살겠소? 이제 겨우 수물이 들락말락하는 그녀의 입에서 자식 말이 나올 때마다 선비 어머니는 잔망하게 보았다. 동시에 측은한 마음도 금치 못하였다. 왜 또 뭐라고 허십대까? 글쎄 요전에 월경을 한 달 건넌 것은 선비 어머님도 잘 알지.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나왔구려. 나왔어요? 월경도 건너 나오는 수도 있지요. 글쎄 그 빌어먹을 것이 왜 남의 애를 태우겠소? 신천댁이 월경을 건너니 덕호는 먹을 것을 구해드리고 보약을 쓰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까지 들볶아 되었던 것이다. 덕호가 하늘같이 떠받칠 때는 웬일인지 신천댁이 밉더니만 오늘 저렇게 시름 없이 와서 앉은 것을 보니 측은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아니 이제 날 테지 벌써 글쎄. 그러기 말이에요. 내 나이 30이 됐소 40이 됐소. 글쎄 그 야단을 할 턱이 뭐겠소. 신천댁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난 내일 가겠소. 자꾸 가라니깐 어떻게 해요? 그거야 영감님이 일시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말소리를 낮추어 요새 영감님이 갓난내 집에를 댕긴다오. 선비 어머니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며칠 동안 어머니가 가슴앓이병으로 앓아누워서 선비는 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니 곁에 꼭 마주 앉아 있었다. 아직도 이 집에는 남포등을 쓰지 못하고 저렇게 접시에 들깨 기름을 부어 쓰는 것이다. 불꽃은 길게 끓음을 토하며 씩씩히 올라가다가는 문바람에 꺼풋꺼풋하였다. 선비는 어머니가 좀 잠이 든 듯하여 등불 곁으로 왔다. 불빛에 보이는 그녀의 타오르는 듯한 볼은 한층 더 빛이 났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느라 물끄러미 등불을 바라보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윗방으로 올라간다. 한참 후에 그녀는 바느질 그릇을 들고 내려와서 등불을 마주 앉으며 일감을 들었다.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에 선비는 바느질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어머니, 또 아파? 선비 어머니는 푹 꺼진 눈을 겨우 뜨며 물 좀 다오. 어머니, 물을 자꾸 잡수면 안 된대. 선비는 어머니 곁으로 가며 들여다보았다.
오래 앓은 까닭인지 무슨 냄새가 좀 나는 듯하였다. 예, 좀 줘. 조금 더 크게 소리친다. 선비는 거의 울듯이 애원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듣지 않고 소리치다가 일어나려고 머리를 든다. 선비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부엌으로 나와서 물을 끓여가지고 들어왔다. 김이 펄펄 올라가는 것을 본 그녀의 어머니는 누가 그 물 먹겠다니? 잡념의 계집애. 어서 찬물 다오. 아이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를 붙들고 물을 입에 대어 주었다. 선비 어머니는 좌우로 머리를 흔들다가 마침내 뜨거운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도로 누웠다. 예. 한참 후에 어머니는 선비를 보면서 이렇게 불렀다. 선비는 또다시 일감을 놓고 곁으로 갔다. 어제 꿈에 너의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런데 어떻게 반갑지도 않고 그리 싫지도 않고 그저 전에 살림하고 살던 때라고 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를 업고서 어디로 자꾸 가두나. 그래서 내가 따라가면서 어딜 가느냐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가겠지. 그게 무슨 꿈일까? 선비는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이 휙 떠오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얼굴은 분명치를 않고 안개 속에 묻힌 것처럼 어림해 보일 뿐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 찰나에 어머니는 확실히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 모양이다. 선비는 소름이 쭉 끼치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선비는 어머니를 흔들며 다가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어머니는 눈을 치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그 무서운 눈을 굴려 딸을 보았다. 왜? 선비 어머니는 딸을 보자 흑흑 흐느껴 운다. 그리고 입술을 풀풀 떨며 너를 어서 임자를 맡겨야 헐 터인데. 어머니 입에서 또렷하게 말이 흘러나올 때 그녀는 안심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무서워진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쌀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므로 선비는 얼른 문편을 바라보았다. 방문이 열리며 덕호가 들어온다. 선비는 놀라서 일어났다. 아직도 아픈가? 그거 안 됐군. 덕호는 문 안에 선 채 선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한다. 선비 어머니는 덕호임을 알자 일어나려고 애를 쓴다. 선비가 곁으로 가서 부축을 하였다. 어서 눕지. 어서 누워. 무엇 좀 먹었니? 선비를 바라보았다. 선비는 머리를 조금 드는 채 하다가 도로 숙였다. 아무것도 못 잡수셔요. 그거 정 안 됐구나. 우리 집에 꿀이 있느니라. 그것을 좀 갖다가 물에 타서 먹게 하여라. 아무 것이나 좀 먹어야지. 되겠니? 덕호는 담배를 피워물며 앉으려는 눈치를 보이더니 원 저게 뭐란 말인고? 저 등을 쓰고야 답답해서 어찌 산단 말이냐? 덕호는 지갑을 내어 5원짜리 지화를 한 장 꺼내서 선비 앞으로 던져주었다. 선비는 꿈칠 놀랐다. 그때 별한간 방문이 바스스 열렸다. 그들은 놀라 바라보았다. 신천댁을 내쫓고 그 후를 이어 들어온 덕호의 작은 마누라인 간난이였다. 간난이는 문을 열기는 하고도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하고 섰다. 덕호는 간난이를 노려보았다. 왜 와? 응? 그 문 여는 법이 어서 배운 법이야? 웬 상것 같으니? 사람의 집에 사람 다니는 법이 어디 그렇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선빈의 모녀는 뭐라고 말해야 그들의 불평을 완화시킬지 몰랐다. 그래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선비 어머니는 어서 들어와요. 뭘 하러 들어와? 어서 가.
계집년에 문 여닫는 법이 그런 법이 어딨담? 어서 당장 못 가겠니? 주먹을 부르진 덕호는 눈을 부릅뜬다. 선비는 얼결에 일어났다. 아스셔요. 참으셔요. 간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덕호는 문을 쿡 닫고 들어왔다. 그리고 지화를 보며 그런 망상스러운 것이 어딨담? 그리고 이 돈 어서 넣어둬라. 그리고 내일은 저 등도 갈고 의원도 좀 오래서 뵈지. 응? 예, 내 말 들었니? 선비 어머니는 선비를 꾹 찔렀다. 그제야 선비는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선비는 그 돈을 집을 것이 난처하였다. 그렇다고 그 돈을 도로 물리는 수는 없는 터이고 하여 망설일 때 선비 어머니가 그 돈을 집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비는 마지못해서 그 돈을 받아 이불 아래에 쑥 쓸어 넣었다. 덕호는 더 섞기가 무엇하여 돌아서면서 내일 꿀도 잊지 말고 가져와. 네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선비를 쿡 찌르며 문 밖까지 따라 나가라는 뜻을 보였다. 선비는 부시시 일어나서 덕호의 뒤를 따라 쌀이 문턱까지 나갔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은 집에 들어왔다가 가거라. 네. 덕호가 문 밖을 나서자 선비는 곧 쌀이 문을 지치고 들어왔다. 웬일인지 간난이가 다그쳐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공연히 숨이 가빴다. 선비는 어머니 곁으로 앉으면서 어머니, 간난이가 왜 왔을까? 그녀의 어머니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글쎄, 아이고, 가슴이 또 침이 누나. 선비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고 아구구 소리를 연발한다. 선비는 어머니의 허리를 쓸면서 아까 간난이가 돌연히 나타났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생 가야 오지 않던 그들이 별안간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를 왔을까? 어머니의 병 때문일까? 혹은 무슨 다른 일이 있음인가? 암만 생각해도 그들이 하나도 아니요 둘씩이나 왔다가 가는 것은 이상스러웠다. 간난이는 선비의 둘도 없이 친한 동무였다. 그러나 덕호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웬일인지 그들의 사이는 벌어졌다. 그래서 피치 못하여 마주치게 되면 눈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말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동무였던 그녀를 하루아침 사이에 상전으로 섬겨야 할 터이니 그것이 싫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웠던 것이다. 한참이나 신음하던 어머니는 가슴이 좀 내려간 모양인지 가만히 있다. 선비는 이불을 덮어놓고 나서 등불 앞으로 왔다. 그래서 바느질감을 드니 어쩐지 속이 수선거리고 아까처럼 일이 되지를 않았다. 그녀는 그만 일감을 착착 해놓으며 멍하니 등불을 바라보았다. 남포등을 사다가 불을 켜라지.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까 5원짜리 지화를 던져주던 덕호의 얼굴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그리고 이때까지 볼 수 없던 그의 후한 마음. 그 후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어떤 불안을 가슴이 답답하도록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니 아무 대답이 없다. 그리고 약간 코 고는 소리가 가늘게 들린다. 가슴이 내려간 틈에 어머니는 저렇게 잠을 자는 것이다. 그녀는 얼결에 어머니를 불러놓고도 어째서 그녀가 어머니를 불렀는지 꼭 집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불 속에 아까 넣어둔
5원짜리 지화를 생각하였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한숨이 푹 나왔다. 그 다음 날 선비는 어실어실해서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 어젯밤 잠을 못 잔 탓인지 골머리가 띵하니 아팠다. 어머니의 아픔도 아픔이거니와 어젯밤 돌연히 나타난 덕호와 간난의 행동이 수상스러워서 한잠도 못 잤던 것이다. 어머니, 물 데워서 손발 좀 씻어드릴까요? 그래. 간신히 대답한 어머니는 아이고 하면서 돌아 눕는다. 선비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아직도 아파? 자꾸? 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하고 신음할 뿐이다. 그녀는 이불을 꼭 덮어준 후에 밖으로 나왔다. 아직은 날이 채 밝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어젯밤 일을 다시 되풀이하며 가만히 부엌문을 열었다. 김치 신내가 훅 끼친다. 그녀는 김치가 다 씌어진 후 이렇게 중얼거리며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녀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살라 넣을 때 누가 쌀이문을 흔든다. 순간에 선비는 간난의 얼굴이 휙 지나친다. 그래서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이 새벽에 올까 생각하였다. 마침내 쌀이문이 찌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난다. 거 누구요? 선비는 부엌 문턱에 서서 내다보았다. 그때 선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질겁을 하여 방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도 놀랐는지 돌아보면서 왜 그러냐? 응? 선비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문편을 바라보며 어떤 사나이가 쌀이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는 이 말에 도적이 드는가 하여 벌컥 일어나려다가 도로 쓰러지면서 그거 누구야? 응? 누구야? 목청껏 소리친다. 문 밖에서 머뭇거리던 사나이는 아주머니, 내유. 응? 내가 누구란 말이야? 이 새벽에? 그의 음성을 분간하여 짐작하려고 하나 도무지 들어보지 못하던 음성이다. 그는 마침내 방문을 부시시 열었다. 그들은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바라보았다. 아직도 컴컴하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지만 그 윤곽과 키를 짐작하여 첫째인 것을 알았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첫째임에 더 한층 놀랐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 불황자 놈이 누구를 또 어쩌려고 이 새벽에 왔는가 하니 가슴이 후닥닥 뛰었다. 자네가 어째서 이 새벽에 왔는가? 아주머니가 아프시다기에 저 소태나무 뿌리가 약이라기에 가져왔소. 그의 음성은 차츰 입속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이 말에 그들 모녀는 적이 안심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뒤범벅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괜찮은데 뭘? 방 안으로 들여놓는 소태나무 보자기를 보며 선비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첫째는 보자기를 들여놓고는 곧 돌아서 나간다. 선비 어머니는 잘 다녀가게. 그의 신발 소리가 멀리 사라진 후 아, 그놈 또 하는 짓이. 선비 어머니는 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막연하나마 선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불쑥 들어서 어서 선비를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이 한층 더 강해진다. 방 안은 활짝 밝았다. 무섭게 헤어진 보자기 사이로 금방 캐온 듯한 싱싱한 소태나무 뿌리가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선비는 무서워서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싱아를 빼앗기던 생각까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예, 저것 어디 감춰둬라. 누가 볼까 두렵다.
그 불쌍한 놈이 그게 웬일이야? 선비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이상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공포까지 느꼈다. 그만큼 첫째네 모자는 이 동네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첫째는 술 잘 먹고 사람 잘 치기로 유명하였던 것이다. 선비는 어머니의 말에 어딘가 모르게 섭섭함을 느꼈다. 동시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픈 생각이 소태나무 볼을 싸고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이러한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풀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야 소태나무 보자기를 들고 윗방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문 앞에 다가서면서 이건 밤에 캐온 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문 밖에 섰던 첫째의 얼굴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그가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그때 그녀의 볼이 화끈 달아오르며 무서움이 온몸에 흠씬 끼친다. 그녀는 무의식간에 소태나무 볼을 획 던졌다. 그리고 무엇이 다그쳐오는 것처럼 달아 내려왔다. 며칠 후 선비 어머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